10년 만에 걸려온 전화, 갈 곳 없는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가장 가깝다는 가족끼리도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깊어져서 결국 긴 세월 동안 연락조차 끊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는 건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로 10년 만에 오빠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된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경찰서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상욱은 이제 50살을 넘긴 중년의 경찰관입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상욱은 지친 몸을 소파에 맡기며 커피 한 잔을 내려렸습니다. 평온한 밤의 정적 속에서 텔레비전을 켜려던 그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건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은 상욱은 여보세요 라고 말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야 지연이. 순간 상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며 집을 떠났던 바로 그 친여동생이었습니다.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상욱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동생의 전화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목소리는 예전의 당찬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동생 지연의 결혼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의 태도도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했거든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오빠들, 언니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인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기에 동생의 예비 신랑을 보는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책임감 없는 말투, 일정하지 않은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지 않은 태도까지. 가족들은 동생 지연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며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도 잦아졌고 결국 지연 씨는 가족과 인연을 끊다시피 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던 동생 지연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간 동생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과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일 때마다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오갔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오빠라고 경찰이라는 구차한 체면에 동생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더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 속 동생 지연의 목소리는 너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이렇게 연락하는 거 정말 용기 낸 거야. 상욱은 당황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동생 지연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일도 자주 그만두고 술을 마시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잦아졌죠. 동생 지연이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아이들까지 낳아 기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반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고생한 걸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어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지난 몇 년의 고단한 시간도 견뎌냈지만
마지막으로 믿고 들어간 전세 계약이 사실은 전세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빠, 나 정말 더는 갈 데가 없어.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아이들이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인 오빠라면 뭔가 방법을 알지 않을까 해서 용기 내서 전화했어. 동생의 절박한 목소리에 상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욱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그렇게 집안을 등지고 떠난 동생이 이제는 두 아이를 데리고 눈물로 도움을 청하고 있는 현실.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더니 결국 이 사달 아니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섭섭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흐느낌을 들으니 차마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동생의 절박함이 그동안 연락 한 통하지 않았던 원망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최근 경찰로 일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을 여러 번 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에 동생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참혹한 범죄였으니까요. 지연아,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일단 내일 만나자. 저의 따뜻한 목소리에 동생 지연은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저는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들은 동생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간절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과 조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만날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며칠 뒤 10년 만에 저는 동생 지연이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생의 눈매에는 옛날의 그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과 고생의 흔적이 가득했고 곁에 앉은 아이들은 낯선 삼촌을 보며 낯설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동생 지연이는 끝내 저를 보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가족들 말 다 무시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저는 말없이 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0년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 그리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시간들. 저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는 동생과 조카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 했고 작은아이는 그저 분위기가 무거워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들에게 다가가 조심히 말을 걸었습니다. 삼촌이야. 앞으로 삼촌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여전히 낯설어했지만 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 순간 더 이상 동생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동생은 이혼 후 아이들과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전세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뉴스에 보도된 빌라왕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이었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명에게 같은 집을 임대한 다중계약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사건은 수사 중이었지만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이런 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동생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정말 길이 안 보여. 경찰이었던 오빠라도 뭐 방법이 없을까? 동생 지연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혼자가 아니야. 네가 연락한 순간부터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연이는 힘들었던 시간 중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 경찰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세 사기 전담팀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생의 사건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고 피해자 모임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비록 경찰이지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함께 끝까지 싸워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에게도 동생 지연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고 또 원망의 말도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느냐는 서운함과 그동안 걱정만 했던 가족들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어. 하지만 결국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가족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생 지연을 돕기로 했습니다. 큰형은 당장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둘째 형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고 어머니는 쌀과 반찬을 싸주며 자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은 동생의 눈물 어린 고백을 계기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쉽게 메워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조카들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와 삼촌, 그리고 고모들의 관심과 사랑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10년 만에 보게 된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갑자기 생긴 큰 가족이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자신들을 챙겨주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동생 지연과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생 지연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전세 사기 문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피해자 대책 모임에 동생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단결해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언론에 문제를 알리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지연이는 휴일마다 함께 관련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법원, 검찰청, 구청,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까지 집을 잃지 않기 위해 발로 뛰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동생 지연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다행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동생 지연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임시거주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동생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다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집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0년 만에 끊어진 남매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 지연이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었는 아이들을 데리고 명절에 가족 모임에도 함께 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마치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 고모들과 친해져서 명절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동생을 보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0년 전의 일은 서로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조카들에게도 자상한 삼촌이자 고모가 되어주고 있고 동생 지연이도 그런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동생 지연이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섭섭해도 결국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식들이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오해와 단절, 그것이 아무리 길고 깊어도 결국 가족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존심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미루고 계신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